당신들은 한마디의 무심코 한 말이 어머니나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충분한 사랑이 있으면 가족의 유대는 영원히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아이를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 단 하나의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숨쉬듯 사랑하는 손자의 작은 생일, 케이크 옆에서 가족이 행복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짧은 전화, 단 7개의 차가운 말, 왜 엄마 생일에 일부러 가? 그 말만으로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이 스쳤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해로움도 없어 보이는 그 말이 이 늙은 마음에 쌓아둔 몇 달간의 기다림과 희미한 희망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 항상 제 인생의 마지막 기쁨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작은 손자가 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설픈 글씨지만 하나하나의 단어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생일 케이크가 없어. 아빠와 엄마가 화난 건 할머니 때문이래. 할머니, 정말 외로워. 여러분, 저는 어둠 속에서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번졌지만 심장을 찌르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마 여러분이 믿기지 않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제가 설마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효도라는 2글자,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전화를 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엄마, 사랑해. 제 이름은 김미연입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긴 숫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나이가 되면 마루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집안에 울려 퍼지는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의 이 작은 집 안에서 제가 듣는 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소리와 조용히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알리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뿐입니다. 남편은 이미 3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을 때 저는 마른 그 손을 꼭 잡고 목이 쉰 채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미연아, 이제 너 혼자지만 결코 쓰러지지 마. 아들을 위해 살아야 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혼자서 지키며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면서 작은 잡화점 판매나 빈병 모으기, 식당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구부정해졌지만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해. 뼛속까지 스며드는 서울의 겨울밤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길은 눈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 저는 낡은 자전거에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 폐지를 싣고 팔러 다녔습니다. 손은 얼어붙고 손가락 끝은 보라색으로 변했지만 생각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면 내일은 아들에게 더 맛있는 도시락을 싸줄 수 있어. 아들 민호는 제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가 친구들과 같은 게 부족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게 제가 식사를 거르고 밤새워 일하는 걸 의미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대학에 합격한 날, 저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고생 때문이 아니라 제 모든 노력이 의미를 가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호는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아내를 맞이하고 몇 년 후에는 제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에 태어난 날 저는 분만실 밖에 서서 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마치 수천 개의 불꽃놀이가 터지는 듯 떨렸습니다. 간호사의 팔에 안긴 아기를 보며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손자야, 할머니는 네 아빠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할게. 늙은 할머니지만 네가 행복하게 자라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그날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햇살을 얻은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 물어봅니다. 오늘은 뭐 해서 조금이라도 저축을 늘려서 손자 생일에 예쁜 케이크를 준비할까? 저는 많지 않습니다. 매달 연금은 제 생활을 겨우 지탱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 상자에 1원도 놓치지 않고 넣습니다. 1년으로 500만 원을 모읍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 정한 금액으로 손자 생일에 줄 선물입니다. 500만 원.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노인에게는 검소한 식사나 전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줄이는 밤, 낡은 코트에 어깨가 해져도 새 옷을 사지 않는 참음의 누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생일이 올 때마다 큰 케이크 옆에서 웃음 가득한 손자의 사진이 보내지면 선물을 높이 준 손을 보고 제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저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며 그 웃음을 몇 번이고 되새깁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기쁨. 손자가 행복하면 저는 만족해. 매년 저는 그 습관을 반복합니다. 손자 생일 한 달 전, 저는 전화를 들고 아들에게 겁니다. 민호야, 올해는 뭐가 좋아? 엄마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전화 너머로 바쁘지만 따뜻한 목소리의 아들이 말합니다. 됐어지 엄마, 네 자신 위해 돈 써.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엄마의 기쁨은 손자의 웃음 보는 거야.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할게. 그 생일이 반복됩니다. 제 작은 집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벽에 새로운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습니다. 매년 커지는 손자의 사진, 웃음은 점점 더 빛납니다. 제 인생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일은 영원히 따뜻하게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어느 날 단 한마디가 제가 품어온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손자 생일 일주일 전 저는 벽걸이 달력을 열었습니다. 10살 생일을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았습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책상에 앉아 나무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펴진 지폐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 장씩 세며 떨리는 손으로 기대에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 올해도 약속 지켰어. 돈을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어 책상에 놓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언제나의 광경이 떠오릅니다. 가족 모두가 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케이크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손자가 웃으며 저에게 달려와 언제나처럼 말합니다. 할머니, 고마워. 저는 혼자 미소 지으며 마음은 따뜻한 햇볕처럼 포근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한두 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는 작게 웃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올해는 손자 생일에 가도 돼. 매년처럼 선물 들고 가고 싶어. 너머는 잠시 침묵. 바쁜가 싶어 부드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손자 생일이니까 조금이라도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관심해서 제 마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왜 생일에 갈 필요가 있어? 바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꽉 쥐었던 손이 서서히 힘을 풀고 차가워졌습니다. 작은 방이 흔들려 들리고 아들의 목소리만 짧고 무뚝뚝하게 울려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너 바쁘구나. 엄마는 더 이상 방해 안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아직 떨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바닥에 딱 하고 딱딱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눈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익숙한 부엌은 갑자기 넓고 차갑게 느껴지며 무인역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제 가슴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손을 들어 주름 많은 젖은 뺨에 닿았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봉투에 떨어져 오후부터 놓아둔 돈에 스며들었습니다. 500엔 만원 자라. 얼마나 많은 밤 전기를 줄여 절약했는지, 얼마나 많은 식사를 김치로만 때웠는지, 얼마나 새 슬리퍼를 사고 싶어 참았는지 모두 이 날을 위함이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라고 불러줄 것을 기대한 날. 하지만 제 존재는 이제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 틈새를 스치며 얇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손을 세게 쥐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연아, 더 이상 울지 마. 노인은 큰 소망을 가져선 안 돼. 그러나 스스로 다짐하면 할수록 눈물은 더 흘러 넘쳤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돈 든 봉투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사라질 듯한 환상을 안는 듯이 밖은 어둠이 깊게 덮여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며 처마 끝에 마른 입소리가 사각사각 울려 제게 쓰라린 현실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생일에는 더 이상 그때 같은 따뜻함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홀로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돈 봉투는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옆에는 조용한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걸 열고 살짝 은행 앱을 탭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을 더듬으며 선명하게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체 취소 5,1,000원. 저는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놓고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빈방 같았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화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날카롭게 아팠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목숨의 일부를 빼앗은 듯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존재가 방해라면 이 선물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얼굴을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손자 1살 생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저는 중앙에 앉아 아기의 작은 몸을 팔에 안고 햇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 겨울바람은 여전히 가끔 울려 뼈까지 얼리는 추위를 가져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제 마음속 어딘가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침대 위에 누워 밖에 가로등 불빛이 낡은 벽에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방은 너무나 조용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바늘의 한순간 순간 소리가 늙은 심장을 깊이 찌르는 칼처럼 느껴지며 그 전화 대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 엄마 생일에 올 필요가 있어? 바빠서. 그 7말은 짧지만 마치 망치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해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말은 머릿속에서 차갑고 날카롭게 울려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온기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여 벽을 보며 이불을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그 목소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목소리는 강하게 울렸습니다. 마음의 날카로운 고통이 몇 번이고 스쳤습니다.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사랑해서 그랬나? 아직 네 마음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다시 뒤척이다가 책상 구석에 놓인 봉투에 눈이 갔습니다. 500만 원. 몇 달간 모은 손자 생일을 위한 돈입니다. 저는 그 돈을 모은 날들을 기억합니다. 매달 연금을 받으면 작은 봉투에 나누어 침대 및 나무 상자에 숨겨두었습니다. 몇 번이고 가게 앞을 지나 아름다운 목도리를 보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필요 없어, 미연아. 이제 나한테 예쁜 건 필요 없어. 그 돈으로 손자가 좋아할 걸 사자. 얼어붙는 겨울밤, 전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줄이고 어깨가 해진 코트를 입고 웅크려 추위에 떨리는 손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몇 달 후 손자 생일이 오니까 즐거운 파티를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노력은 차가운 말 하나로 보답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존재가 방해라면 이 선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갑자기 일어나 차가운 나무 바닥에 맨발을 디뎠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은 노란빛 조명으로 비춰져 상처투성이 표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앉아 양손으로 봉투를 끌어안고 마지막 운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길게 흘러 종이 가장자리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빛나며 주름과 눈물로 젖은 제 늙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천천히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체 취소 5,1,000원. 저는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은 화면 위에 떠 있으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거꾸로 된 영화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손자가 딱 1살 된 해를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시내로 나와 그냥 손자를 안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어서 저는 얇은 비옷을 입고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작은 핑크색 옷과 손수자수로 귀여운 손자가 항상 착하게 잘 자요 라고 쓴 작은 베개를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제 어깨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엄마 항상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파란의 손자를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물은 스스로 포장하고 일주일간 정성 들여 새긴 나무 인형도 보냈습니다. 민호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아해. 매일 인형 안고 잔다고 해.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인생에서 모든 희생이 보답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그 추억을 돌이키면 가슴이 조여듭니다. 몇 년간 충분한 사랑을 주면 손자나 아이들의 인생에 영원히 관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이름 불리는 것조차 방해라 여겨졌습니다. 저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시 빛나더니 공백이 되었습니다. 이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띵이라는 차가운 소리가 끝의 신호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 소리의 차가움이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조용히 한 방울 한 방울이 쓰라리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돌아보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색바래고 액자 가장자리도 벗겨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저는 중앙에 앉아 두 아이는 뒤에 서 있고 민호의 졸업식 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 아들은 훌륭해졌으니까 나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사진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너무 사랑하는 것도 죄야. 사진을 놓고 제사상에 향을 피웠습니다. 작은 불이 타오르며 곧 꺼지고 하얀 연기가 흔들리며 희미한 불빛에 둘러쌉니다. 그 연기를 보며 마음속에 아픈 물음이 울렸습니다. 결국 내게 남은 건 뭐야? 밖에서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를 스치며 얼어붙는 추위를 가져옵니다. 낡은 목도리를 목에 꽉 감았지만 마음의 추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조용히 앉아 심장 고동이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 박자마다 마음속 촛불이 꺼지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기뻐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지난 9년간 이 날을 항상 기다려왔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손자의 생일, 목숨처럼 사랑하는 존재. 그러나 오늘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문에서 스며들어도 마음은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막히는 허무함만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방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차갑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라는 소리도 누군가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만이 가슴을 찌르듯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일어나 앉아 책상 구석을 보니 매년 여기 놓아두던 봉투와 작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완전한 가족 재회를 꿈꾼 희망도 함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부엌은 변함없습니다. 벗겨지기 시작한 나무 찬장, 낡은 테이블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약간의 된장, 두부 조각, 몇 개의 파가, 한 그릇의 된장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을 지피니 냄비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증기가 창문 유리를 흐려놓았습니다. 그 흐려진 창문에 흘러내리는 가는 물방울은 제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된장국을 그릇에 담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빈 의자 맞은편에 앉아 멍하니 텅 빈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매년 이날 저는 예쁜 옷을 입고 새 목도리를 고르고 싼 향수를 살짝 뿌려 손자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희미한 가운데 홀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 입씩 국을 삼키지만 목이 쓰라려 막히는 듯합니다. 마음속에는 옛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쁜 추억, 손자의 5살 생일. 그날 저는 새벽 기차를 타고 스스로 포장한 선물 봉지를 들고 갔습니다. 안에는 일주일간 앉아서 조각한 나무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니 손자는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 계속 기다렸어. 저는 웃고 울었습니다. 행복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가 이 작은 세계에서 아직 소중히 여겨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뒤에서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따뜻해서 안심돼. 그 말은 제가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현실로 돌아와 빈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풍선도 없고 켜진 촛불의 빛도 없고 축하 노래도 없습니다. 있는 건 시계의 똑딱 소리와 차가운 방 안에서 외롭게 고동치는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게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낮까지, 낮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민호로부터의 아주 작은 신호를.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혹시 모두 잊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잊으려는 걸까? 그 물음은 칼처럼 아프게 울렸습니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분명 바쁜 거야. 아직 전화할 시간이 없는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바람에 흔들리는 실처럼 가느다랗다는 걸. 저녁이 찾아오고 하늘은 두껍고 회색 천처럼 덮여 겨울바람이 창틀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탁상등을 켜고 희미한 노란빛이 책상 위에 쏟아지며
마른 가지처럼 가늘고 긴 그림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6살 생일 때의 손자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손자는 기쁘게 웃고 뺨이 살짝 핑크빛이 되어 제가 보낸 선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닿아 살짝 속삭였습니다. 손자야, 올해는 재미있었니? 할머니 일 기억해? 한 방울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져 해맑은 웃음을 흐려놓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닦았지만 닦을수록 눈물은 넘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에는 바람의 울부짖음과 물결문의 지붕에 부딪히는 빗소리만 울립니다. 저는 사진을 접어 제사상에 놓고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생일이야.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어. 지켜봐 주실래? 우리 자식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미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렸어. 제가 하늘에 바친 향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며 약한 불빛 아래에서 나를 둘러싸는 마치 기억의 유령처럼 불을 끄려 할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덜컹 조용한 소리가. 저는 베란다로 나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구겨진 봉투가 대충 붙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휘갈겨 쓴 글씨가 있어 제 마음이 꽉 조여들었습니다. 할머니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둘로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아이의 글씨가 일그러지며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케이크가 없어. 해가 없어.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 때문이라고 해. 할머니가 그리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심장에 꽂히는 칼날이 되어 제가 강하게 지키려 했던 마음을 찢어버렸습니다. 종이를 꽉 쥐고 눈물이 흘러 잉크를 흐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을 마시려는 듯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극한의 고통에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때문. 저는 뭐가 잘못된 거야? 그냥 손자 곁에 있고 싶고 가족의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탓받는 거야? 저는 의자에 고꾸라져 종이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몇 번 구르고 멈췄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이 아플 정도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며 마치 제 대신 울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 방에는 어둠과 홀로 된 늙은 어머니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답하지 않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왜? 사랑은 이렇게도 약해진 거야? 그날 밤 몸이 떨릴 만큼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창문 밖에서 울부짖고 얇은 커튼을 때리며 이 외로운 방의 고요를 깨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결 무늬에 부딪히는 비 소리는 일정한 리듬으로 제 마음속에 바늘을 꽂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홀로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약한 노란 불빛이 눈앞에 작은 종이 조각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손자의 일그러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케이크가 없어.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 때문이라고 해. 할머니가 그리워. 저는 그 글자를 응시하며 각각의 단어가 차가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깊이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이의 눈물로 그리고 제 마음에 피로 쓰인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며 종이에 닿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사라질 듯해서 이 고통을 뼈속까지 끌어안고 싶은 듯 했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지만 그래도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마치 자신을 탓하는 듯이 모두 당신 때문입니다. 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냥 손자 곁에 있고 싶고 특별한 날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왜 죄가 돼버리는 걸까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목은 쓰라려 막혔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차가운 현실 때문입니다. 아들의 눈에 저는 짐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미연아, 울지마. 모든 게 분명해진 거니까. 그러나 스스로 다짐하면 할수록 눈물은 넘쳐 주름투성이 뺨을 적시고 차가운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가라앉은 그때 갑자기 익숙한 소리가 가슴을 조였습니다. 띵띵띵. 휴대폰 벨소리입니다. 깊은 밤에 갑자기 울려
무거운 고요를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손은 굳었습니다. 고동은 세차게 숨이 흐트러졌습니다. 책상 위 전화를 보았습니다. 어둠의 화면이 밝게 빛나며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아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단 한마디로 제 마음을 찢어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아 말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며칠간 지켜온 강한 껍질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려 눈부신 빛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진정을 되찾아 손을 뻗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자신도 그 목소리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너머는 침묵, 무겁고 끊어지는 숨소리,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며 다시 불렀습니다. 민호야? 그러자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끊어지는 쉰 떨리는 목소리가 부서질 듯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단 세 마디로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말. 됐습니다. 화도 부끄러움도 모두 날아가고 그저 숨막힐 듯한 슬픔만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손은 떨려 떨어질 듯 했습니다. 너머에서 소리가 쿵쾅거리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무너지며 엄마, 뭐라고 해. 제발 조용히 있지 마. 무서워. 정말 무서워. 입을 열었지만 목에는 큰 돌이 막힌 듯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탓한 적 없고 화낸 적 없는데 그저 흐느낌이 쓰라리게 떨리며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비처럼 울고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밤 어둠에 울렸습니다. 그는 울며 마지막 애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 더 기회를 줘.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떠나지 마. 제발, 절대 떠나지 마. 저는 눈을 감고 눈물을 용서하며 속삭였습니다. 바람 같은 작은 목소리로 엄마는 여기 있어, 민호야. 하지만 상처는 시간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니까. 너머의 울음소리는 갑자기 멈추고 숨을 삼킬 만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는 약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몇 번이고 사과할게. 그리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대기음이 차갑게 울려 제 마음을 몇 번이고 찔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손은 아직 떨리고 마음은 폭풍 후에 어지러운 고동 같았습니다. 얼굴을 들어 남편의 제사상을 보며 향을 한 개 더 피웠습니다. 향 연기는 올라 어둠에 녹아들며 겨울의 습한 추위에 섞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 아이가 울었어. 그런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아픈 거야? 밖은 아직 비가 뚝뚝 내리며 바람 소리가 문 틈새를 스치며 소리를 냅니다. 마치 남은 따뜻함을 모두 날려버리려는 듯이. 이 방 안에는 늙은 한 어머니의 흐느낌만 조용히 울려 겨울 추위 속에서 찢긴 마음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아직 춥지만 수오예어의 비는 그쳤습니다. 희미한 빛이 창유리를 비스듬히 비추며 바닥에 가늘고 허약한 빛의 선을 떨어뜨립니다. 그 빛은 늙은 자의 마지막 희망처럼 희미했습니다. 저는 책상 옆에 앉아 잠 못 이룬 탓에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하룻밤 내내 민호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 그의 흐느낌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마치 고통을 동반한 음악처럼. 엄마, 제발 기회를 줘. 나를 버리지 마.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약한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가 고통받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제 아내의 고통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큰 갈라진 틈이 있고
그것은 아직 꿰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름 많은 손으로 테이블에 물방울을 하나씩 닦으며 아직 수호 예외의 눈물 흔적을 닦는 듯이 남편에게 향을 피우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수호예, 아이가 전화 왔어. 많이 울었어. 하지만 아빠, 그 눈물이 외로운 긴 세월을 메울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 똑, 똑 3번 규칙적으로 이어서. 저는 놀라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굴까?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쥐고 문을 열면 조금만 열린 문 틈새로 그 순간 작은 그림자가 뛰어들어 제 다리에 매달려 저를 한 걸음 뒤로 밀쳤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건 제 손자였습니다. 목숨보다 사랑스러운 아이. 그는 제 다리를 꼭 안고 얼굴을 옷 속에 파묻고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막아 흐느낌 섞인 채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화내지 마. 할머니가 정말 그리워. 제 마음은 누군가 조이는 듯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작은 몸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가슴에 닿고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저는 떨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는 결코 화낸 적 없어. 절대. 얼굴을 들어보니 거기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키운 아들.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자랑스러운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마르고 지친 남자. 붉게 부은 눈을 하고 수호예의 비로 아직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엉망입니다. 그는 힘 빠진 듯 서 있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고개 숙이고 양손을 떨며 바닥에 짚었습니다. 쉰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몇 번이고 사과할게. 모두 제 탓이에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엄마는 무조건 저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아내에게 엄마를 이렇게 상처 주게 만들었어요. 저는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낡은 심장은 세게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안아온 아들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어깨를 떨고 있는 걸 보며 고통도 화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은 건 그저 깊은 슬픔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들고 피처럼 붉은 눈으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용서해줘. 다시 엄마의 아이가 되고 싶어. 제 눈은 흐려지고 아들의 모습이 선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꿈의 구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무릎을 꺾고 민호와 손자의 작은 몸을 안았습니다. 셋은 단단히 안고 숨 가쁘게 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단 하나만 잊지 말아줘. 돈은 다시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의 유대를 잃으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 민호는 크게 울며 제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2번 다시.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꽉 안았습니다. 손을 놓으면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워서. 남편의 제사상에서 피어오르는 향연기가 방 안을 채우고 창밖에서 스며드는 빛이 셋에 앉는 그림자를 작은 집안에 비춥니다. 그 광경조차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의 얼굴이 눈물로 흐려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오늘 밤도 방은 고요합니다. 처마 밑 바람이 날카롭게 불고 벌레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그것이 벽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와 섞입니다. 저는 책상 옆에 앉아
노랗게 된 낡은 나무 책상에 떨어지는 전기 스탠드의 약한 빛을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모서리가 닳고 종이가 누렇게 된 낡은 일기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열고 아직 백지인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펜을 달리려 합니다. 저는 아직 눈가에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 재회의 눈물, 긴 외로움이 쌓여 넘친 눈물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뿐만 아니라 계속 찾아온 또 하나의 것, 진짜 사랑의 의미입니다. 저는 살짝 한숨을 쉬고 바람이 문 틈새를 부르는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떨리지만 확실한 필적으로 이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듯. 일기 2025년 6월 9일, 오늘은 울었어. 가슴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오늘 한 가지를 이해했어. 가족의 유대는 그냥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사랑으로 지키고 존중하고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으로 유지되는 거야. 잘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낳고 하늘은 성을 준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해. 부모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자식에게 가르치는 걸 잊었어. 사랑은 특권이 아니라고. 사랑은 배려나 관심, 한마디 인사, 감사한 말, 차갑지 않은 시선으로 돌려주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펜을 놓고 벽에 가족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민호의 졸업식 날 사진.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웃음으로 아무것도 바래지 않을 듯이. 사진에 닿아 살짝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한마디 무심코 한 말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네. 저는 돌아보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거나 듣고 있는 여러분께, 만약 당신에게 부모가 있다면 제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오랜만에 그들에게 가봤나? 얼마나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았나? 잃고 나서 눈물을 흘릴 그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늙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 라고 어머니에게 말하게 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확인했으니까 아빠 의견은 필요 없어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자존심을 죽이고 평생 당신을 위해 희생한 마음의 숨을 멈추게 합니다. 저는 손을 떨며 멈췄습니다. 오늘 저녁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손자가 제 다리에 뛰어들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화내지 마. 민호는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엄마만 필요해. 제발 버리지 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걸 잃을 두려움에 직면할 때 비로소 그게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알게 돼. 저는 계속 썼습니다. 눈물이 페이지에 떨어 퍼지며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돈은 되찾을 수 있어. 명예도 다시 쌓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의 유대를 잃으면 결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 사랑은 재시동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야. 그건 촛불의 불꽃 같은 거. 만약 꺼지면 더 이상 어둠을 밝히는 빛은 돌아오지 않아. 저는 일기장을 닫고 남편의 제사상에 놓았습니다. 향을 하나 피워 연기가 흔들흔들 피어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마침내 우리 아이는 알았어. 하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족이 우리처럼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잠든 어린 손자를 안고 그 평온한 숨결을 느끼며 저는 살짝 맹세했습니다. 부탁이야. 커서 아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 절대 할머니나 부모를 한마디 무신경한 말로 울리지 않게. 밖은 서울의 밤이 깊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에는 하나의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작고 약하지만 그건 희망. 오늘부터 가족의 유대가 무의미한 일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여러분, 부모는
당신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한 번의 전화, 한마디의 배려, 돌아보며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부모가 있어 감사해요 라고. 방에 제사상과 향영이만 남고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건 그만두세요. 가족은 영원히 당연히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과 존중으로 매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눈물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밖에 많은 가족에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생활의 바쁨에 가려져 무신경한 말이 평생을 희생한 마음에 칼처럼 꽂히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유대는 당연한 거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실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하고 키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실도 조금씩 닳아 깨닫지 못한 채 끊어져 버린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도 한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바라는 건 만약 당신에게 아직 부모가 있다면 이 동영상을 본 직후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엄마가 그리워 아빠를 사랑해라고. 제사상과 향영이만 남은 방에서 모든 사랑의 말이 너무 늦었다고 깨닫는 걸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린다면 댓글을 남겨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가 가족 안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모든 게 늦기 전에 바랍니다.